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영합니다. 제가 본래 시간을 한 30분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정상 15분 안에 제가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평생 한 번은 창업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평생 한 번 창업해야 하는 시대로 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국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항, 이게 지금 4월 19일 날 매일경제 기사인데 포항, 울산, 부산, 거제 40년간 이런 위기는 없었다. 포항 포기하고 싶고, 울산 울고 싶고, 부산 부안하고, 거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업황부진, 조선철강, 실직, 휴폐업, 속출, 회식 사라진 지 오래, 도시 전체가 시름, 광고 땐 공장 임대 현수막만 나붙겨.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먹구름이 지금 들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남권, 특히 이제 철강 조선이니까 포항, 거제, 울산, 부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 구조조정이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이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 큰 화두로 등장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볼 때 3년 내지 5년 안에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의 구조조정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삼성, 현대조차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걱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그런데 미래는 어떠냐? 미래는 더 암담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120가지 미래 먹거리를 선정했는데 거기서 1등 가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끓는 물속에 앉아있는 개구리 신세입니다. 지금 저 개구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튀어나오면 삽니다. 근데 서서히 저리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온도 변화에 둔감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체들인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다 이걸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이런 위기는 지금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주종 상품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미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3년 내지 5년 안에 경쟁력을 상실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경제를 누가 끌고 나갈 거냐,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방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 성장 동력들은 우리가 전부 다 남은 걸 베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베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일 잘 베끼는 회사가 삼성이었고 현대였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베끼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누구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 베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베끼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야 합니다. 혁신 경제로 가야 하는데 이 창조 경제, 혁신 경제는 대기업에서는 잘 안 됩니다. 대기업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되어 있고 의사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갔죠.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도 그걸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혁신 창조는 어디서 잘 일어나느냐? 의사결정이 단순한 짧은 그런 조직, 그게 어디입니까? 창업입니다. 창업 조직은 창의력과 상상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하지 않으면 바로 망합니다.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창업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창조경제, 혁신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업이 혁신과 창조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 인생에서 또 창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961년도 평균 수명 51세입니다. 그때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한 60살까지 정년하다가 은퇴해서 2, 3년 살다 가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지금 들어가 본들 기껏 해봐야 한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나와서 나머지 50년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오는 거죠. 회사가 없어지든지 아니 회사에서 떠밀리든지 나와가지고 보니까 남는 세월이 50년이에요. 또 50년 더 이상 살지도 모릅니다. 그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때 고민해봐야 늦었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프랜차이즈 하죠. 프랜차이즈 하다가 퇴직금 다 날리고 치킨집 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다른 이 시대, 직업의 안정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는 창업이 100살까지 살면 90살이라도 창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연금 구조는 현재 70살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사람들은 애들이 안 낳죠. 1971년도 1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 40만 명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인구는, 연금 타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일하는 인구는 적기 때문에 연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까요? 256살 산 사람이 있다. 중국의 이청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22번 하고 자식을 200명이나 낳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청훈이라고 쳐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은 인간의 수명이 저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 구글이 지금 죽음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지금 구글이 작년에 만든 회사,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퓨터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구글 원츠 유 투 리브 몇 살이죠? 170살이에요. 170살. 구글이 1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리코라는 회사가 2013년도에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 과학자들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인체의 비밀을 지금 풀기 시작했어요. 구글이 전 세계 2대밖에 없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인체의 비밀을 DNA부터 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가면 인체의 비밀을 다 풀어낸답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창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업을 해야 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창업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고민이 있다. 뭐가 고민이냐? 엄마가 창업을 반대한다. 엄마가 왜 창업을 반대하냐? 엄마가 안정된 길을 가지 왜 집안 망할 창업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길이 뭐냐? 빨리 공부해가지고 뭐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안전한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은 그래 너 지금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한 20년 일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나이 50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다가 망해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전한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한 길은 내가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제법 많으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든 분들은 아마 인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그럼
노동시간 2100시간인데 노동시간이 독일은 1300시간이에요.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독일은 소득 수준이 우리 2배입니다. 독일은 5만 불, 우리는 2만 5천 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능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부를 덜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오후 2시, 3시 오면은 또 학원에 가가지고 사교육 받아야죠. 독일 아이들은 오후 2, 3시에 오면은 그냥 자기 개발하고 놉니다. 그런데 공부도 우리가 더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독일 반밖에 안 될까요? 그것은, 그 비밀은 독일은 본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다 태반이에요.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요. 독일은 왜 가능하냐? 독일은 교육의 목표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국영수 달달 외우는 게 그 교육의 목표인데 독일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 독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2년, 국민학교 4년 동안에 모든 걸 시켜봐요. 요리도 시켜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공부도 시키고 다 시켜봐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모하고 학교 당국이 만나서 이 아이 공부 잘해, 대학 보내자. 40%만 대학을 갑니다. 나머지 60%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학교로, 봉지학교로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잘한다. 이 아이는 수학 볼 때는 잠 오는데 요리만 보면은 그냥 눈이 번쩍번쩍 뛰어. 이런 아이는 요리학교로 가는 거죠. 스스로 좋아서 가요.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최고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영수 달달 외우는 거 여기에다가 줄 세워가지고 대학 가는 거고 국영수 잘 못 외우는 사람도 70, 80%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소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한 소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주고 학교, 사회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요. 인생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국영수 달달 외우는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시려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평생 돈 걱정할 필요 없다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종류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내일을 위해 살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찾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의 반대말이 뭔 말이죠?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 실패할까 두려워서 포기시켜버리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포기시키는 사회예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되려면은 수많은 실패를 해야 합니다. 작은 실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성공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겁니다.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미국의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 1,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 MBA 과정 학생들한테 너가 졸업하고 나가서 돈부터 먼저 벌래?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부터 먼저 할래? 물어봤더니 1,500명 중에서 83%, 1,245명은 아니나 다를까 난 돈부터 먼저 벌겠습니다. 그중에 17%, 255명은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봐야겠어. 나는 세상을 좀 바꿔봐야겠어. 이런 친구들이 255명. 이 친구들 2,500명이 20년 뒤에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그 중에서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어요. 1,500명 중에서. 근데 이 101명의 백만장자 중에서 한 명을 빼고 100명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255명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이 255명 중에서 백만장자가 100명이 나온 겁니다. 2.5명 중에 한 명이 백만장자가 된 거죠. 대단히 많죠? 1245명이 돈부터 먼저 벌겠다는 1245명 중에서는 백만장자 딱 한 명 나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돈부터 먼저 돈만 벌겠다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벌려고 창업한 사람들 대부분 실패합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외웠는가? 그러면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외우지 않았는가? 그러면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성공의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업에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냥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제가 2권 소개해 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책하고 타임스 스토리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창업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해갖고는 멀리 가려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창업은. 그다음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반자를 모으려면 내 품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내 성격은 그냥 뭐 더러운데 좋은 사람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업하시려면은 우선 인격 도야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웅은 일자리 만들고 이런 창업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요. 시계만 보고 아침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잠자리에 들어가요.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꼭 성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포럼이에요. 고벤처 포럼이라고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5시부터 이 고벤처 포럼이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여기 오면은 한 300~400명의 정말 눈이 번쩍번쩍하는 나만의 아주 독창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여기를 한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